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등 운동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할 동작 먼저 보실게요. 어떤 동작일까요? 자, 이런 동작인데요. 자, 이거는 어디를 타겟하면서 가는 걸까요? 동작 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타겟과 목적성을 분명히 해서 내가 이 동작을 꼭 해야만 해라는 당위성이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어지고 결과적으로 몸이 멋있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타겟하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를 타겟하는 걸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는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을 비교해 가면서 배웠었고요. 등 운동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수직 아니면 수평이다. 다시 말해서 넓이감을 만드는 운동이냐 아니면 두께감을 만드는 운동이냐, 이 두 가지로만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수직 운동 맞죠? 자, 그러면 수직 그립도 좀 넓었어요. 양쪽 간격이. 그러면 넓이감 운동이겠죠. 그래서 등의 넓이, 프레임을 좀 만들어주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프레임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할 때 보통 상체 쪽을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축돼 있는지, 왜소해 보이는지, 아니면 뭐 당당한지, 아니면 등이 좀 넓게 펼쳐져 있는지 어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상체의 프레임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체의 넓이감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비키니 선수들의 몸매도 보여주면서 허리와 또 머리를 작게 보이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넓이감에서 온다라는 거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운동으로 랩풀다운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등 운동이 왜 또 좋냐면 외형적인 효과 외에도 이렇게 기능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개선되거나 발달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슴은 내밀고 등은 접으면서 하는 행위들이 어깨가 말려 있는 사람이라면 라운드 숄더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배근은 골반 부분까지 내려오는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허리 근육도 강화가 되면서 튼튼해지겠죠? 등은 다른 상체 근육들에 비해서 굉장히 대근육입니다. 굉장히 커요.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외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등 운동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수업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블에서 세팅하실 때 위쪽에다가 케이블을 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데드행 자세, 다시 말해서 퉁 풀어버리면 긴장이 바깥쪽에 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긴장을 바깥쪽에다 걸고 할 거라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줄 거라서 팔꿈치가 퉁 하고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제가 시작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팔꿈치를 걸었고요. 바깥쪽이 텐션이 걸리는 게 느껴지세요? 팔꿈치를 풀었습니다. 자, 다시 걸었고요. 자, 바깥쪽 텐션 보이세요? 그 다음에 탕 풀었을 때, 팔꿈치를 풀었을 때 바깥쪽도 풀리면서 텐션이 없어지죠. 자, 그립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썸리스 그립에서 바깥쪽 엄청 늘렸고요. 자, 긴장을 걸고 다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하고 일직선상으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았으면 데드행 자세 말고 이렇게 텐션을 팔꿈치를 걸어서 바깥쪽에 주신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 접었고요. 다시 둘, 셋, 넷, 가슴은 내밀게요. 다섯, 가슴 내밀어야 접힙니다. 여섯, 다시 한번 바깥쪽 늘리고 일곱, 바깥쪽에 텐션 걸리면서도 늘어납니다. 여덟, 자, 가슴은 내밀고요. 아홉, 다시 한번 가슴 내밀어서 등을 접어보겠습니다. 다시 수축 가슴 내밀고 10개. 바깥쪽에 텐션이 계속 걸린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팔꿈치가 다 풀어지기 전에 다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날개뼈의 움직임입니다. 자, 날개뼈, 견갑이라고 그러죠. 이거의 활성화에 따라서 등의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한지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등 운동에서 견갑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겠죠. 자, 팔을 올리면 견갑은 따라 올라가고 팔을 내리면 견갑은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억지로 뭐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을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래서 내 날개뼈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영상을 찍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번에처럼 워밍업 운동 알려드린 거 있죠. 그런 동작을 하고 들어오셔도 좋고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하시면 좋다는 거. 날개뼈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팔만 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오늘 세트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 건데요. 보통 피라미드 세트로 가잖아요. 낮은 무게에서 높은 무게로. 근데 오늘 디센딩 세트라서 제가 먼저 40kg를 당겼어요. 힘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35kg 정도 되는 걸 이제 당기고 있어요. 저한테도 조금 버거워서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승모근의 힘도 막 빌려가지고 당기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 반복, 끝까지 수축이 안 되면 부분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도 한 세트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을 키우길 바래요. 근육의 생성 원리가 점진적 과부하라는 원리에 의해서 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5kg, 10kg, 15kg로 당길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무겁게 무게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 무게는 너무 한계치다 라는 무게까지 한번 들어보는 스트렝스 연습을 한두 세트 넣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부분 반복도 근비대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분 반복을 한 그룹과 그냥 부분 반복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깔짝거린다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도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에서 내려가는 디센딩 세트, 다시 말해서 힘이 빠지기 전에 무거운 무게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낮은 무게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세트법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kg, 10kg에서 20개씩 2세트 워밍업을 해줬고요. 가볍기 때문에 20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40kg로 올라갔고요. 거기서 10개 하고 다시 내려와서 35에서 1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7kg 정도 되나요? 25kg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서 15개. 그 다음에 20kg에서 15개. 그 다음에 15kg에서 15개나 20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저는 세트 수를 많이 가지고 갔는데, 초보자이시면 3, 4세트, 중급자이시면 4, 5세트?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15kg에서 가볼 건데요. 자, 데드행 자세에서 퉁 팔꿈치 풀지 말고 살짝 걸어 놓은 상태. 이 상태가 왜 또 좋냐면 어깨를 눌러놓고 시작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자, 어깨 약간 패킹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패킹을 걸어 놓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 정도에서 자, 팔꿈치 다 풀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날개뼈의 움직임도 느껴보면서 해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완을 할 때 너무 팔꿈치 다 풀지 않고 수축해 온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수축할 때는 가슴을 내밀어야 등이 최대로 짜지면서 자극이 더 잘 갑니다. 자, 다시 늘렸고 수축. 다시 바깥쪽 느끼면서 수축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앞선 영상들에서 더 많이 다루었고 오늘은 실전 느낌이어서 이론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말들이나 낯선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해놨거든요. 자, 등 운동의 중요성, 외형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었고요. 숄더 패킹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어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개뼈를 뒤로 접고 아래로 내린 상태로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뭐 다른 부위를 쓰지 않기 위해서 고립을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법, 여러 가지 세트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피라미드 세트와 디센딩 세트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비대의 기본적인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은 정말 헬창이면 계속 듣게 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워야지 내 몸의 근육들이 더 잘
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요점 정리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